2주차 손위생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생은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입소노인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오염된 손을 통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손위생의 중요성, 올바른 손위생 방법,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 손위생 물품 및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손위생의 중요성, 즉 손위생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손위생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위생을 자가백신이라고 언급할 만큼 손 씻기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의 올바른 손위생으로 급성호흡기 감염, 즉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3%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자의 대변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장티푸스,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대장균 감염증 등의 급성 감염성 위장질환의 50%,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감기, 폐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감염증의 2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한 코로나 감염 역시 예방 전략 중 하나가 올바른 손위생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손을 씻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손을 잘 씻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손위생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2022년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반 성인 4,269명을 대상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올바른 손 씻기 관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용변 후 손 씻기를 실천한 사람은 66.2%로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 중 66명만이 용변 후 손 씻기를 수행하였으며 그중 단지 2명만이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변 후 올바른 손위생이 단지 2명이라는 결과를 보고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손을 씻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바른 손위생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손위생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손을 제때 씻지 않을 경우 우리의 손이 어떻게 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손을 제때 손위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로 인해 오염된 손에 의해 교차 감염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손을 제때 씻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세균이 늘어난다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세균을 눈에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떠셨나요? 손을 통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이 정말 중요한 걸 느끼셨을까요? 그럼 올바른 손위생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손위생 제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20초 이상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손에 보이는 오염물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손위생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40초 이상 손을 씻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은 후에는 추가적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손위생 방법입니다. 손에 묻은 미생물을 제거를 위해 손위생 6단계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및 손으로 꼼꼼히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손위생을 수행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손위생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시점, 즉 상황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 접촉 전. 두 번째, 청결 무균 처치 전. 세 번째, 체액 노출 위험 행위 후. 네 번째, 환자 접촉 후. 다섯 번째,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입니다. 하나하나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소노인 접촉 전 손위생입니다. 예를 들어, 악수, 이동 도움, 목욕 서비스, 옷 입혀주기 등 접촉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청결 행위 전 손위생입니다. 예를 들어, 구강 서비스 제공 전, 점막에 접촉하는 약물 투여 전, 손상된 피부나 점막을 접촉하는 경우, 음식 준비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체액 노출 위험 행위 후 손위생입니다. 예를 들어, 침, 가래, 구토물 등을 접촉 후, 소변, 대변 치운 후에는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입소노인 접촉 후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 서비스 제공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입소노인의 주변 환경을 만진 후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실에 있는 입소노인의 테이블, 침대, 옷장만 만진 경우라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손을 언제 씻어야 할까요? A. 어르신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B. 어르신 서비스를 제공 전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즉, 입소노인 한 분 한 분마다 모두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위생 시 사용되는 물품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손을 씻는다 해도 물품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손위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위생에 사용되는 물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손소독제라도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보충하지 않으며 사용 후 폐기해야 합니다.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손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타월은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의 피부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손을 너무 자주 씻어 손이 건조하거나 피부질환이 생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손을 씻은 후에는 건조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션이나 크림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손위생 시 긴 손톱이나 인조 손톱은 손톱 및 세균의 제거가 어렵습니다. 입소노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인조 손톱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2주차 손위생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차 손위생 실습 교육 전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교육 참석 전에 꼭 활동지를 챙기시고 근무 중에는 표준주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표준주의를 실천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